안녕하세요. 채부동 마을 오케스트라 단원 여러분. 저는 첼로 파트의 멘토인 양혜령 선생님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만나지 못해서 제가 한 분 한 분 알려드릴 수가 없어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큰데요. 그래도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께 첼로에 대한 기초 지식과 기본 자세들을 알려드릴 수 있어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다시 저랑 했던 것들 기억도 하시고 복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오늘 첼로 주요 명칭들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그 전에 우리 첼로를 배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6가지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당연히 첼로를 배우기 위해선 저희 첼로가 있어야겠죠. 네, 첼로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 활. 네, 활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소리를 낼 수 있는 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활에 송진을 발라서 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송진이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마 첼로를 처음 배우실 때 이게 뭐지? 많이들 물으실 텐데 바로 첼로를 고정시키는 T자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악보를 놔두고 볼 수 있는 보면대가 필요합니다. 총 이렇게 6가지 아이들을 꼭 구비해 주시고 같이 저랑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는 우리 첼로 악기의 주요 명칭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첼로는 부피가 되게 크고 사람 몸과 사이즈가 비슷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첼로의 구성도 사람 몸과 비슷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첼로의 머리 또는 스크롤이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말 그대로 제일 위에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부분, 줄감개 또는 팩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악기가 다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팩을 내렸다가 돌렸다가 하시면서 음정을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줄감개는 큰 음정을 맞출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세 번째, 첼로의 목 부분이에요. 첼로의 넥. 사람도 목이 제일 약한 부분이잖아요. 첼로도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가장 약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동하실 때나 항상 넥 부분을 조심히 다뤄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혹시 이게 엎어지거나 넘어질 때 넥이 가장 깨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항상 잘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에는 이 검정 색깔 부분 보이시나요? 네, 이 부분은 바로 지판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첼로의 왼손 운지를 위해서 있는 받침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번째는 현 또는 줄. 보시면 4개의 줄이 있어요, 첼로에는. 그리고 보시면 굵기도 각각 다르다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가실수록 선의 굵기가 굵어지는 걸 볼 수 있으신데요. 그 선의 굵기는 음역대가 낮아지는 걸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갈수록 음역대가 낮아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번째는 첼로의 몸통입니다. 첼로의 몸통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고 있죠, 첼로 중에서. 그래서 우리가 앞판, 옆판, 또 뒷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다음 번은 브릿지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악기와 줄의 다리 역할을 해줘서 소리를 낼 수 있게 만드는 역할이 브릿지입니다. 이 브릿지는 고정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압력을 가하시거나 미시거나 떨어질 경우 브릿지가 깨지거나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브릿지 부분도 조심히 다뤄주셔야 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첼로의 앞에 이렇게 구멍이 2개가 나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바로 이거를 F홀이라고 해요. 이 구멍은 모든 현악기에서 발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마 울린 구멍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더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고요. F 모양이라고 해서 F홀이라고 한다고 기억해 주세요.
네, 다음 보시면 여기 밑에 조그만 나사들을 보실 수 있으세요. 네, 요거는 바로 조리개입니다. 조리개. 그래서 이 조리개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줄감개, 팩에서 음정을 조절한다고 말씀드렸죠. 줄감개 팩은 우리가 음정을 크게 조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조리개는 더 음정을 세밀하고 정확하게 조율할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테일피스, 이 테일피스 위에 조리개들이 붙어 있는데요. 이 테일피스는 줄들을 연결시켜주는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이 줄 4개를 지탱시켜주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는 엔드핀 밑에 튀어나온 아이들이 보이실 거예요. 이 현악기에서는 바이올린, 비올라는 엔드핀이 없어요. 더블 베이스와 첼로만 엔드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기가 부피가 크고 바이올린이랑 다르게 우리가 다리 사이에 넣어서 하는 악기이다 보니 서로 각자 키와 몸이 다르죠.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엔드핀을 많이 뽑고 덜 뽑고 조절하면서 자기 키에 맞게 조절해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활의 주요 명칭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네, 첫 번째 활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활의 머리, 팁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활, 팁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으로는 여기를 보시면 활대가 나무로 만들어진 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활털, 줄에 닿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줄에 닿으면서 소리를 낼 수 있는 활털이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는 활이음틀입니다. 이 부분은 활털과 활대를 연결해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5번째는 활털 조이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왼쪽으로 돌아가고 오른쪽으로 돌아가는데요. 이 조이개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시면 보시면 이렇게 이 부분이 조여지면서 탄탄해지시는 걸 느껴지실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첼로 연주할 때는 이 부분을 조여서 탄탄한 상태로 만들어서 연주를 할 거고요. 그리고 연주가 다 끝났으면 항상 조이개의 반대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셔서 이 아이들이 처음처럼 흐물흐물한 상태로 만들어서 보관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번에는 송진 바르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 다들 이렇게 송진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처음에 일단 활털에 송진 가루를 묻혀서 이 송진 가루로 우리가 소리를 내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송진은. 그래서 일단 활털에 송진을 바를 때 이렇게 아까 조여지지 않은 그냥 상태보다는 활을 조여주셔서 아까 말씀드린 시계 방향으로 조여주셔서 송진을 이렇게 묻혀주시면 되는데요. 송진을 묻혀주실 때 보시면 여기 활털 이음틀이 쇠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송진에 세게 닿게 되면은 송진이 부러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 팁을 제가 알려드리자면 여기 활털 이음틀에 손을 약간 대시고 활털도 살짝 정도만 닿게 해서 하시면 송진이 깨질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발라보시면 훨씬 쉽게 송진을 바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송진을 바르실 때는 크게 1번, 2번, 3번, 4번, 5번 정도 이렇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송진 가루가 처음에 많이 묻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털어주시고 연주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연습을 다 하시고 나서 제가 악기 닦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항상 보시면 송진 가루가
이렇게 줄에 하얗게 묻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연습을 많이 하시면 송진가루가 앞판에도 떨어져서 묻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고, 또 지판 위에도 묻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대로 방치하게 두시면 아무래도 송진가루는 찐득찐득하잖아요. 그래서 소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또 악기도 찐득찐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연습을 다 하시고 바르게 닦는 법을 추천드릴게요. 보시면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닦아주시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여기 앞판도 항상 이렇게 먼지나 그런 송진가루들을 이렇게 털어주시고, 그리고 보시면 얘를 이렇게 얇게 만드신 다음에 이렇게 지판 사이로 들어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판 사이로 이렇게 쓱쓱 닦아주시면 이렇게 먼지 같은 것들이 묻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다 닦아주시고 보관을 잘 해주시면 좋은 소리를 오래 유지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이번에는 활도 닦아주셔야 하는데요. 활도 보시면 우리 여기 활대에 많은 송진가루가 묻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활대를 닦을 때는 항상 쪼여진 상태로 활대를 닦으셔야지 이렇게 우리 악기천이 들어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안에를 이렇게 닦아주시면 금방 송진가루를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대까지도 항상 깨끗하게 송진가루를 제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우리 첼로의 엔드핀을 고정할 수 있는 티자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티자는 사실 엄청 종류가 많아요. 동그랗게 생긴 고무 모양도 있고요. 크게 생긴 나무 모양도 있고, 줄로 고정할 수 있는 티자도 있고, 엄청 종류가 다양합니다. 근데 오늘은 제일 쉽고 가볍고 편하게 쓸 수 있는 티자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티자는 보시면 이렇게 쇠로 된 아이들이 이 중간 홈이 있어요. 홈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아마 처음에 딱 받으셨을 때는 이 상태에 있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 쇠를 밑으로 내려주시고, 그리고 이 구멍에, 이 동그란 구멍 보이시죠? 여기에 의자를 끼워주시면 되는데요. 네, 제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밑에 고정을 해주시고, 이 밑으로, 이 구멍으로 의자의 다리를 끼워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네, 이번에는 첼로의 보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습을 하시다가 중간에 잠시 자리를 비우실 경우, 물을 마시러 가신다든지 화장실을 가시러 가신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선생님 그럴 때마다 케이스에 다 넣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그렇게 잠시 자리를 비울 경우 어떻게 악기를 보관하는 게 좋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흔히들 많이 하시는 실수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악기를 놔두실 때 첼로 여기 튀어나온 부분이 있으시죠? 여기 이 부분을 의자에 이렇게 걸어가지고 그냥 돌아다니실 경우가 있으세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고정이 아예 되지 않고 왼쪽, 오른쪽 움직이시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악기가 왼쪽으로 앞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렇게 되면 브릿지가 바로 부딪히면서 브릿지가 깨지거나 더 심할 경우에는 넥이 부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세, 이렇게 보관하는 것은 꼭 피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더 위험한 방법인데요. 이렇게 의자에 그냥 대고 가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마찬가지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T자가 빠질 수도 있고요. 옆으로 당연히 미끄러지겠죠. 이런 보관은 꼭 피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악기를 보관하는 것이 좋을까요? 보시면 두 가지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머리를 의자 위에 놔둬주시면 그나마 고정이 좀 편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방법보다는 완전히 첼로가 바닥에 붙어서 흔들릴 일이 없는 요 자세를, 요 보관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보관하실 때 꼭 엔드핀을 넣어주세요. 엔드핀이 길고 끝이 엄청 뾰족해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길이를 생각을 못 하시고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들이 엄청 많아요. 그렇게 되면 브릿지가 바로 깨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관을 꼭 해주시고 엔드핀은 꼭 넣어서 보관해주세요. 그리고 연습이 다 끝나셨을 경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악기 천으로 악기를 꼭 다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활대도 닦아주시고 그래서 케이스에 안전하게 보관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